아산 탕정 상가주택 대지 85평 엘송 건축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층 3가구 제한인데 모두 3룸으로 계획을 했고요. 위치는 2D7입니다. 부동산 투자 건축 설계 시공 인테리어 전문 엘송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한 아산 탕정 상가주택으로서요. 디자인 의도에 따라서 심의 과정에서 확정된 안이고요. 이후에 이제 공사용 도면에서 약간 변경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또 참고를 하시고요. 내용 한번 확인하시면 현재 디자인 의도상에서 봤을 때 입지 조건은 대지 전면 15m 도로와 대지 배면 10m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15m 도로와 배면 10m 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양쪽에 인접도로가 있고 앞뒤로 도로가 있다라는 형태입니다. 아파트 746세대 아파트가 진출 입구에 현재 위치해 있고요. 현재 위치에 보면 여기가 이제 15m 도로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입구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앞쪽 양쪽으로는 인접대지에 접해 있고 앞과 뒤로 있는 형태입니다. 대지 면적은 85.9평, 양쪽으로 약 17m, 앞뒤로 약 16m의 대지입니다. 용적률 조건은 약 150%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구 제한입니다. 이럴 때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 대지에 1층에 지어진 형태의 건물이 올라갔을 때 1층, 2층, 3층 이렇게 되겠죠. 이 형태에서 1층, 2층, 3층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건물을 짓느냐라는 건데 여기는 어차피 상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층에 두 세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3층에 한 세대를 집어넣는 안이 있겠죠. 1번, 2번, 3번. 이 안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안이고요. 뭐 다르게 계획을 한다면 1층 집어넣고요. 2층을 한 세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형태로 봤을 때 이쪽에 복층형으로 형성을 시키는 형태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복층형으로 형성했을 때 위에 디자인을 조금 바꿔야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2층에서 이렇게 3가구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러면 이제 3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용적률이 제한이 돼 있고 그 용적률이 150% 제한이 있고 세 가구 제한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서 해야 되고요. 향은 아무래도 이제 엑시스 형태로 보면 이런 엑시스가 형성이 되고요. 이런 엑시스 형태에서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북향, 남향, 그다음에 서양 이렇게 되죠. 이쪽에 채광을 확보하는 게 이제 우선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상가주택에서는 채광보다는 조망,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훈련하는 훈련 해봐야 되겠습니다. 설계 목표를 정했어요. 설계 목표는 일단 85.9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150%, 그 다음에 세 가구 조건에 대한 특화 설계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는 거고요. 근생 면적을 이제 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 배분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익률을 위해서는 일단 공사 면적을 최대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사 받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외관 디자인이 중요한데요. 일단 이렇게 외관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단 지정이 이제 어떤 그 재료가 지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이 이제 지정된 이런 디테일들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요 색상도 예를 들어서 화이트 계열이냐, 옐로우 계열이냐 이거 중요하고요. 이거는 중요한 게 이제 메탈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메탈로 만들어지는 걸 접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틀립니다.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몰딩도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시공 과정에서 많이 빼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닝도 설치한 것과 설치하지 않는 것들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석재 타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꺾어서 들어가는 매입형 석재 타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비슷한 걸로 했을 때 인면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디자인 의도에 틀리게 계획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비례와 균형, 그 다음에 이제 일조 사선에 대해서 약간 걸리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계획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화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사 바닥 면적을 어떻게 이제 설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공사 바닥 면적을 어느 정도 했냐 하면, 저희가 이제 법정 최대 연면적이 127, 8평 정도 돼요. 그래서 공사 바닥 면적은 약 한 182평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플러스 한 50평 이상이 추가된 면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수익률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실사용 면적을 계산하면 법정 용적률에서 약 한 1.4배 정도 더 확보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대지 면적 비율로 계산하면 약 한 212.8% 정도로 확보했다는 거. 특화 설계에서 이제 주거 부분인데, 주거는 임대 수익률을 위해서 모두 3룸으로 일단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수도권에서 벗어날수록 3룸, 그 다음에 화장실 2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특화 설계했을 때 디자인을 어떻게 갈 건가, 이런 것들은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상층 3층에 복층 두가구를 넣었다는 것도 좀 특색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붕 공간을 활용해서 이 통로를 너무 적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통로는 최소 폭 약 한 90cm 정도는 나와줘야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좁고 이게 가파른 이 다락 통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서 나중에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화 설계 근생 부분에서 법정 건폐율이 약 60%인데요. 계획 건폐율은 약 59.91에 맞췄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건폐율을 좀 줄여서 이제 용적률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을 최대로 끌어서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약 한 용적률이 180% 이상 넘어가면 그렇게 많이 하고요. 여기 같이 이제 3층의 용적률이 180%일 경우는 건폐율을 최대 확보하는 게 유리하죠. 기준층의 약 91%를 1층 바닥 면적으로 확보했어요. 그래서 주차로 손실되는 건 약 4평 정도, 4평에서 5평 정도 주차 손실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많게는 한 10평 정도도 주차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검토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기법들이 있는데요. 100평이다. 100평이다. 대지가 100평이다. 그러면 이제 60% 정도, 그러면 약 한 요 정도, 한 60평 정도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차를 놓다 보면 이렇게 손실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이 보통 이제 5평 이하로 하면 이제 아주 잘한 계획이고요. 보통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약 한 10평 이하로도 떨어집니다. 그럼 10평 이하는 왜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주차 대수가 지자체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5가구다. 그러면 이제 6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5가구인데 7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가구인데 물론 5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주차 대수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차 손실이 약 한 5평 이하로 하면 가장 좋은데 10평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생 전용 면적 1층 전체 면적의 약 93.4%를 확보해서 근생 전용 면적이 약 한 43.7평 정도 나옵니다. 43.7평. 그래서 1층 전체 면적에서 근생이 이제 그 근생 전용 면적이 약 90% 확보했다는 건 아주 많이 확보한 거예요. 보통 이제 여기 1층 면적에서 보통 7대 3, 6대 4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9대 1 정도로 나눴으니까 아주 잘 확보한 거죠. 그다음에 근생 상가 전면 길이. 전면 길이라는 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면 길이를 최대로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를 많이 할수록 상가 면적이 늘어나고 상가 활용도가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는 이거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상가의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끔씩 이제 상가 평수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상가 평수보다는 상가의 폭이 중요합니다. 상가의 폭.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3개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절반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101호, 102호 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 물론 통으로 다 쓰면 좋죠.
그래서 상가는 1안, 2안, 3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으로 쓰는 상가와 두 개로 나누었을 때 상가와 세 개로 분할했을 때 상가의 활용도가 높아야 돼요. 이 세 개로 했을 때 출입구의 위치가 이렇게 활용도가 딱 돼야 되고요. 물론 이제 두 개로 하면 한쪽이 좀 커지고 한쪽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도 입구가 정확하게 들어가고 통으로 하나로 했을 때 입구가 탁 인지가 됐을 때 이런 것들.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상가 입구를 미리 계산을 해서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상가 입구에는 또 포인트가 있어야죠. 인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짐없이 들어가 주는 거.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할 때는 조그마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저희가 항상 작은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려고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높이입니다. 높이. 그래서 상가의 높이가 높게 보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높으면 이것과 요것의 비례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높이를 좀 다르게 하고 이런 부분에 몰딩이나 이런 데 데코레이션을 줬는데 이런 걸 빠뜨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까운데 이런 것도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이제 디자인 의도와 같게 세심하게 확보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도로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사람이 걸어오면서 봤을 때 이 건물이 어떻게 보이는가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 부분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휴면 스케일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서 있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건물을 봤을 때 이 건물의 모양이나 이런 포인트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경 써서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명계획의 포인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고풍스러운 유럽 디자인을 좀 선호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유럽풍 디자인이 되게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고 최대한 고급스러운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다는 건 이제 디테일을 많이 집어넣지 않고 그 다음에 고풍스러운 거는 이제 뭐랄까 베이지색 계열이나 화이트 계열을 좀 많이 넣죠.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여행을 가시면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 쓰면서 참고하고 있다는 거 활용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나 이런 색상들이 몰딩이 많이 들어가요. 몰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색상도 이제 화이트 계열하고 옅은 베이지 계열이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색상을 좀 집어넣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대단지, 주거단지의 앞에 있는 상가주택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뭐랄까 좀 오래된 건물임에도 뭐랄까 새 건물처럼 보이는 이런 효과를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썼습니다. 건물의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파사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건물이 좀 단조로워야 돼요. 그래서 건물의 형태가 이제 매스 모델링에 중첩되는 부분들이 문제 없게 또 이렇게 일조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일조권에 걸리는 부분인데 일조권에 걸리는 부분들을 이제 좀 단순하게 계획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성이 높은 평면 계획을 통해서 정형화된 디자인을 좀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건물의 재료는 적벽돌 치장 쌓기, 그 다음에 옅은 베이지의 머쉬룸 크림, 그 다음에 진갈색의 석재 타일들을 좀 집어넣습니다. 측면에서는 석재 타일이 보이지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포인트로 해서 저희가 이제 스페니쉬 기와를 좀 집어넣고요. 스페니쉬 기와는 포인트로 넣을 때 좀 효과적이죠. 물론 이제 지붕에 넣어도 되는데 지붕에 넣었을 때 이제 관리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독주택에서는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상가주택에서는 메탈 계열의 지붕재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한번 해 보시는 부분이고요. 생각을 해보죠. 뭐 단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후면부, 그 다음에 측면부가 디자인 되었고요. 설계 개요상에서 보시면 이제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고 대지 면적이 약 한 85평 정도 된다는 거. 임대 면적에서 이제 지상 2층이 통으로 다 썼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 집어넣고 약 실사의 면적 한 44평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요건 계단과 승강기 뺀 면적을 뜻합니다.
지상 3층 같은 경우 302호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 20평 정도 되게 계획을 했고요. 방 두 개로. 그다음에 이제 다락 쪽에서 이제 공간을 활용할 거니까 전체 실사용 면적은 약 한 29평 정도 되게 했습니다. 다락은 예를 들어 10평이면 5평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29평이라는 거는 9평이 늘었죠. 그러니까 다락 면적은 약 18평인데 9평 정도 증가한 걸로 봅니다. 삼각형이니까요. 그래서 302호도 마찬가지로 약 한 30평 정도 되게 계획을 했습니다. 앞에 정면에서 보여지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붕 계획입니다. 지붕 계획에서 중요한 게 지붕 계획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사 방향이 좀 중요해요. 지붕 계획에서는. 그래서 지붕 계획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경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그만 지붕을 만들어 주는 거 그렇게 해서 여기 부분에 누수나 방수나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도 누수나 방수를 좀 커버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곳인데 계획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유지 관리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획도로 진행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실 부분이다 라고 해서 포인트로 좀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 부분은 아무래도 약간 벽돌 계획을 해서 좀 들어가는 입구들을 좀 뭐랄까 친근하게 한다 할까 이런 것들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3D 모델링 보시면 상가주택의 정면성 그 다음에 근생 입구의 중요한 포인트들 이런 것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통 이제 상가주택에서는 정면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면성도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보행 접근, 그 다음에 새 가구에 대한 특화 설계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정면성이란 건 이제 근생 임대에서 필수 조건이죠. 앞쪽이 어떻게 모양이 생기느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보행 접근 시선도 아주 중요하죠. 그 시선을 친숙하게 접근시키느냐 또는 친근하게 유도시키느냐. 뭐 친숙하고 친근한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친숙, 친근 이 보행 접근이 참 중요하고요. 대면 정면 연결할 때 이제 주변 건물에 가리는 것들 배제하는 게 이제 또 키 포인트고요. 보행 접근 시선을 좀 고려해서 최대한 좀 뭐랄까 따뜻한 색상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주거 접근이죠. 주거 접근. 그 다음에 이제 배면 정면에서 연결될 때 주변 건물에 가리는 곳에는 크게 디자인을 넣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살짝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계획을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건물이 이제 비정형이죠. 한쪽이 이제 사선으로 꺾이기 때문에, 시선을 확보할 수 있게 이제 포인트를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포인트를 줬던 계획들을 조금 참고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이 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용도 위주로 계획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테라스라든가 이런 것들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뭐 우수를 위해서 이제 지붕 각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지붕 계획을 할 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부분 조금 작은 지붕이라고 많이 합니다. 작은 지붕들을 좀 넣어서 신경을 써서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엘송건축사 사무소는 상가주택 전문 회사로서 부동산 입지 분석, 토지 매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구입 자문이라든가 설계 시공 관련해서 특히 이제 공정관리라든가 자금계 세우시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최대한 성의껏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산 탕정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더 궁금하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되시고 그러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